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딸을 키우고 있는 딸바보입니다. 제가 장가를 늦게 간 것도 있지만 아이도 늦게 생기는 바람에 힘들게 얻은 소중한 딸이죠. 아직 딸이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이런 사랑스러운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곤 해요. 물론 이런 딸을 낳아준 저희 아내도 많이 사랑하는데 아내가 저보다 7살이나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주처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장모님의 반대가 많이 심하셔서 장모님한테 약속까지 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장모님은 자네가 내 딸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나랑 계약하게. 결혼하면 우리 딸이 다니는 직장 그만두게 하고 평생 일 안 하고 살게 하게. 자네 직장 정도면 우리 딸이 굳이 일 안 해도 되지 않나? 하시는데 그때는 무조건 와이프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장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게 제가 해령이 공주 대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와이프는 저랑 결혼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말이 살림만이지 저는 와이프랑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 와이프를 키우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무서운 사람도 없었기에 시집살이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만 혼자 남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야 제가 워낙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 않고 있으니 장가를 가는 것만 해도 좋아라 하셨어요.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오든지 너만 좋으면 됐다 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니 저희 와이프도 시댁 스트레스 없이 속 편하게 살았고요. 부부 사이도 좋아 어디에서나 인꼬 부부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제 친구들도 절 보며 맨날 부럽다고 했어요. 와이프가 저보다 7살이나 어리고 와이프 나름 본인 관리를 잘해 그 나이 또래보단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모님 때문에 몇 번이나 저희 결혼 생활이 좀 흔들렸어요. 장인어른 없이 와이프를 혼자 키우셔서 애지중지하는 건 저도 알겠다만 가끔씩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장모님은 젊었을 때 다방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유부남인 남자를 만났고 그때 낳은 게 와이프라고 했어요. 비록 장인어른이 유부남이었지만 진짜로 사랑해서 와이프를 낳은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부잣집 아들이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유부남인 부잣집 남자를 만났던 게 마치 자랑이라는 듯이 자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본인 딸은 임신하는 걸 아주 극구 반대를 했죠. 우리 딸이 임신하고 애 낳으면 몸 망가진다면서 애는 나중에 낳아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늦게 가졌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무튼 저도 8년 만에 딸을 낳아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죠. 딸을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진 않았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8년간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 돈은 좀 모아놨고 아이 키우는 건 장모님의 극성으로 24시간 애기 돌봐주는 이모님을 구해 아이를 키웠거든요. 와이프는 애 낳자마자 헬스며 수영이며 요가며 가리는 거 없이 운동만 했고 100일도 안 돼 금방 처녀대 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와이프는 지금까지도 운동집 이러며 살아요. 운동하는 게 와이프의 낙이라고 하니 저도 존중해주고 있죠. 어디 나가서 명품백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딸이 우는 목소리를 하며 아빠, 나 지금 배가 뒤틀리는 것 같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열도 나고 오바이트도 하고 나 아무래도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엄마는 어디 갔냐고 했죠. 그러니 몰라.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봤는데 운동하고 있는지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한테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온대 라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사는 건 무조건 가깝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장모님네 집과 5분 거리에서 살거든요. 딸은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혼자 끙끙대다가 마지막에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전 이런 딸의 전화를 받자마자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면서도 와이프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았죠. 딸이 혼자 집에서 저렇게 끙끙대며 아파하는데 와이프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 전화를 안 받는지 화가 났어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장모님을 불러 어쩔 수 없이 같이 응급실에 가긴 했지만 응급실 가는 내내 얼마나 저희 딸한테 구박을 하는지 너는 왜 이렇게 니네 엄마한테 전화를 못해서 안달이었냐? 니네 아빠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될걸 하면서요. 병원에 도착해 딸의 열을 재보니 39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딸에게 이런저런 증상을 물었고 장염 같다며 증상이 좀 심각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검사와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등 각종 검사를 하니 결과는 역시 장염이었고 세균성 대장염으로 염증 수치가 10배 이상 높다며 입원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수액 진통제를 맞고서야 조금 안정이 됐는지 이내 잠이 들었고 저는 잠든 딸을 두고 잠깐 밖으로 나와 와이프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밖에 대기자석에서 기다리시던 장모님께서 아유 전서방 전화 좀 그만하게 해. 우리 혜령이가 지금 운동하느라 전화를 못 받나 보지. 어련히 부재중 찍힌 거 보면 자네한테 연락할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촉새처럼 계속 전화를 해대나? 하며 저를 또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듣자 하니 화가 났고 그런 장모님한테 언성을 높이며 아니 3시에 운동 간다고 나간 여자가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무리 어머님 딸이라지만 제 딸도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당연히 연락을 해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성질을 냈어요. 그러니 장모님 어머머 전서방 아주 사람 잡아먹겠네 먹겠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며 삿대질을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응급실로 어떤 한 괴이한 모습의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내며 으악으악하고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괴이한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바지가 엉덩이까지 줄줄 내려왔고 그런 남자의 배에 어떤 여자가 얼굴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민망한 상태로 말이죠.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을 보고 다들 수군거리니 그 남자도 창피한지 자기 얼굴을 가린 채 응급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곤 장모님한테 저는 다시 들어가 볼 테니까요. 제가 애엄마한테 연락하는 거 싫으시면 장모님이 연락 좀 해서 와이프 보고 빨리 병원으로 좀 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당신 딸 입원하게 생겼다고요. 하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누워있는 베드로 가는데 그 괴이한 중년 남자와 그 남자 배에 얼굴이 붙은 여자가 저희 딸 옆 베드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있더라고요.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래서 물어보니 남자는 민망한 듯 우물쭈물 거리다가 말을 꺼냈죠. 오일이라고 부은 게 잘못 집어지는 바람에 따로 담아둔 강력 접착제를 부었고 그 바람에 여자의 얼굴이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얼굴이 붙은 여자는 입까지 붙었는지 어눌한 말투로 지금 목이 꺾일 것 같아요. 빨리 좀 이거 좀 떼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의료진도 일단은 접착제부터 제거를 하자며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커튼 뒤로 보이는 그 여자의 치마를 봤는데 그 치마 어디선가 낯이 익숙한 옷이었어요. 호피 무늬가 그려진 분홍색의 치마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같은 치마였죠. 그걸 보곤 설마 하는 생각에 커튼 뒤로 그 여자의 뒷모습만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남자가 자기야 이제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 온다. 아니 아까부터 자기 딸이랑 어떤 사람한테도 계속 전화 오더니 이젠 자기 엄마한테 와 라고 하니 그 여자가 스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이윽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연결이 됐고 전화를 받자마자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디니? 지금 네 딸 응급실 왔어.
라고 하는 저희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얼굴이 붙은 여자는 바로 저희 와이프였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머리까지 핑해졌어요. 저희 딸도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만 쳐다보는데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커튼을 열어 제 눈으로 직접 와이프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커튼을 여니 그 남자와 와이프의 얼굴을 떼고 있는 의료진들이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여자 보호자거든요 하며 와이프의 팔을 잡았고 야 김혜령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와이프는 붙여진 접착제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누구세요? 라고만 하는데 그 말에 더 열이 받아 뭐? 누구세요? 네 남편 전영식이다. 너 대체 이 남자랑 뭔 짓거리 하다가 얼굴까지 붙어버렸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의료진들은 저를 말리며 일단은 진정하시고 잠깐 나가 계시라며 커튼 밖으로 내쫓았어요. 딸도 아픈 몸을 일으키며 저기 저러고 있는 여자가 우리 엄마야? 라며 얼굴까지 새빨개지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장모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밖에 있는 장모님을 모시고 왔고 당신 딸이 아까 그 괴이한 남자랑 붙어 있었던 여자였다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펄쩍펄쩍 뛰며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딸이 왜 외간 남자랑 그러고 있냐며 자네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장모님한테 그럼 이따가 장모님 눈으로 직접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남자의 배에서 접착제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의료진이 나가자마자 커튼을 있는 대로 제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와이프의 얼굴을 장모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 와이프는 제 앞으로 오더니 여보 있잖아.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며 제 팔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저는 와이프의 손을 뿌리치며 이건 누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여태까지 운동 간다고 나가서 밖에서 이딴 짓 하고 다녔어? 그리고 하다 이런 꼴로 응급실까지 와? 하며 소리를 치니 와이프는 울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도 저를 말리며 아유 천서방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진정 좀 해. 우리 딸 알잖아. 착하고 천서방밖에 모르는 거 라며 그 중년 남자를 향해 당신이 우리 순진한 딸 꼬신 거야? 우리 딸이 착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사탕 발림으로 우리 딸 꼬신 거 아니냐고 라고 하니 그 남자도 억울해하며 아니 할머니 꼬시긴 누가 꼬셨다고 해요. 이 여자 헬스장에서 남자라는 남자는 다 꼬시고 다녀서 불려우로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고요. 내가 이혼했다고 하니까 이 여자도 자기 애 딸린 이혼녀라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독박 쓸 뻔했네. 내가 이 여자랑 대화한 증거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하며 저한테도 자기는 정말로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만났던 거라며 증거들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소송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딸도 와이프한테 엄마 더럽다며 나는 혼자 아파서 집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엄마는 저 아저씨랑 그러고 있었냐며 숨이 넘어갈 듯이 울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런 딸을 붙잡으며 아니라고 수빈이가 오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선 소란스러운 저희를 다 밖으로 내쫓았고 장모님은 일단 전서방은 진정하고 있으라며 와이프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남자는 계속 증거 보여주겠다며 손까지 벌벌 떨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염치 없지만 정말로 그쪽 아내분이 먼저 저한테 추파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 여자 우리 헬스장에서 엄청 유명한 여자예요. 헬스장 다닌 지 몇 년 만에 중년 남자들은 거의 다 만나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라는데 일단은 그 남자의 번호를 알아냈고 장모님과 와이프가 얘기하는 곳을 따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어요. 장모님은 와이프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그러게 이거사 내가 들키지 않게 조심히 좀 다니랬잖아. 여태까지 잘만 다니다가 이렇게 들켜버리면 어떡해. 이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광경인데 너 천서방이 이혼 얘기하면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저 말이 장모님은 와이프가 저러고 다닌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와이프랑 장모님한테 당신네들은 쓰레기도 못한 인간들이라며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날 준비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와이프도 무릎을 꿇으며 수빈 아빠, 내가 진짜로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라는 그 여자를 밀치고 오는데 장모님은 기름을 붓듯 전서방, 우리 딸이 가뜩이나 얼굴 피부까지 저렇게 다 벗겨져 있는데 전서방마저 우리 딸을 이렇게 밀쳐버리고 내동댕이 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딸을 입원시키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와이프의 상간남한테 수많은 증거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여자 이거 완전히 미친 여자 같았어요. 싱글 행세하고 다니며 헬스장에 있는 중년 아저씨들한테 죄다 껄떡대고 다녔더라고요. 어쩐지 헬스장을 1년을 못 다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곤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남한테 지 레깅스만 입은 사진이며 거의 입지도 않은 것 같은 운동복 사진까지 별의별 사진을 다 쳐보냈는데 그게 아주 증거자료로 톡톡히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불륜을 한 그 아저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와이프를 만난 게 입증이 되어 되려 와이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와이프는 한 번에 2개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 장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와서 애걸복걸하기 시작하는데 여보, 나 지금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돈도 한 푼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라고 하길래 네 몸뚱이 뒀다 뭐하냐고 어디 가서 설거지나 청소라도 하라고 했어요. 너 평생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와이프와 7개월에 걸쳐 이혼을 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8대2로 나눠 갖고 끝을 냈죠. 장모님은 제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듣고 저를 찾아와 속 좁은 인간이라느니 너 같은 쫌팽이한테 내 딸을 보낸 게 천추의 한이라느니 두고 보라고 우리 딸 너보다 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 보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장모님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모전여전이라고 당신이 여태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신 딸도 그러고 살지. 평생 그렇게 사세요. 첩노릇하면서 라고 했어요. 장모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저희 집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치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질척대지 좀 말라고 했네요. 무엇보다 저희 딸이 걱정이었는데 본인 눈으로 직접 그런 모습을 봤으니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그런 딸을 위해 다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다행히 딸도 제 노력하는 모습에 저를 잘 따라주며 되려 저한테 요즘엔 잔소리를 하곤 해요. 너무 고맙게 잘 커주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와이프는 딸 핑계를 대며 저한테 새벽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곤 하는데 거래처랑 회사 때문에 번호는 바꾸지 못하고 차단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요즘 같은 때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